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롯데월드. 마음이 잘 맞죠? 자, 매주 유튜브 사진관을 통해서 일상 속 다양한 것들의 역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그 의미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됐다라는 신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진혁 씨한테 따로 손편지라도 혹시 보내셨나요? 그 되게 감동적인 편지가 하나 왔는데 진짜요? 그 인천 부평에 사시는 네. 예, 김영자 씨라고 어머.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네,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 뭐 모니터링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요. 근데 그 진짜 진혁 씨 어머니처럼 유튜브 애청자분들이 저희와 소통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YTN2 너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유튜브 사진관의 모든 영상을 만나볼 수 있고 또 댓글로 또 저희와 직접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 의견과 감상평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랑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저희 SNS를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나쁜 그림은 지워버릴게요. 악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그림도 답변 네, 잘하거든요. 그럼요. 나쁜 거에 대답을 어떻게 해요? 그럼 서운하지. 나쁜 거 차단해버려야지.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너튜브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데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앞서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늘 우리와 함께해서 그 소중함을 잠시 잊고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아까 편지 얘기했으니까 편지? 편지 늘 함께 하시나요? 아니요 아까 그 시작하자마자 힌트 주셨다. 그거밖에 힌트를 더 주셨습니까? 그럼 뭐지? 글쎄요, 뭐 공기? 물?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없으면 안 되는 거? 나는 사랑. 역시. 갑자기 내가 너무 뭔가 차가운 존재를 가지고 왔나? 사랑 때문에. 왜 저래? 코는 왜 막으시는 거예요? 냄새 나세요? 아니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날숨이었어. 사랑. 근데 나도 사랑. 제가 이제 기수씨 빨리 살려드릴게요. 네네. 자, 물론 편지, 뭐 사랑 다 중요해요. 네.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 발명과 관계가 좀 더 깊은 주제입니다. 발명?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게 나는 화장실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이름과 비슷한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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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변기. 이거 맞아요? 변기의 문화. 옛날에 변기의 문화. 수세식, 그거 재밌다. 좌변기. 앞글자만 살짝 달라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제가 바로 정답을 공개해 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자, 언제나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소중함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것 바로 전기입니다. 아유 진짜 전기였네. 변기가 아니고. 50% 맞췄네. 변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화장실의 역사. 맞아. 네. 이거 괜찮다. 자,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전기의 역사를 알고 나면 더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유튜브 사진관 전기의 역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VCR 스타트! They'll change there and there. You ready? 이 영화는 말이죠. 전기와 관련해서 세계의 라이벌이었던 에디슨과 테슬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커런트 워라는 영화입니다. Tonight things could change. You are the building miracles out of thin air. 일상 모든 공간의 빛과 가전의 에너지원, 산업 전반의 동력원이자 이동수단의 연료가 되기도 하는 전기. 이제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인데요. 현대 문명의 시작이자 필수 요소인 전기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전기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때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탈레스가 나무 송진이 굳어져 생긴 호박을 모피에 문지르다 가벼운 물체가 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기의 이름인 일렉트리시티는
그리스어로 호박을 의미하는 엘렉트론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기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전기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야, 그런데 전기의 존재를 발견을 했지만 사용하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용해봐야 뭐 책받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정전기. 머리카락이나 머리 좀 뜬다, 이렇게, 머리 뜬다, 이거. 머리카락이나 좀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맞아. 그거 아니었을까? 아니, 언제부터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기를 이용하려면 그 특성과 개념을 연구해서 잘 정립해야겠죠. 전기의 발견은 기원전에 이뤄졌지만 전기에 대한 연구는 16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16세기 윌리엄 길버트가 전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 전기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전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났죠. 아, 그럼 이때 이게 전기를 연구한 끝에 드디어 전기를 사용하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가 상용화가 된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나 지난 뒤였거든요. 와. 이런 마찰 전기에서 화학적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 건 1800년.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알렉산드로 볼타가 전기를 담아둘 수 있는 축전지를 발명하면서였죠. 아, 전기를 담아두는 배터리를 개발한 거네요. 네. 야, 신기하다. 지금 보배. 보조 배터리 같은 거네. 아, 그렇네. 아. 그리고 1882년 에디슨이 인류 최초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전기 공급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많은 분들이 전기 역사 하면 에디슨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에디슨은 실제로도 전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발명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극찬받는 세계 6대 전기 발명품 중 무려 2개의 발명품이 에디슨이 발명한 거라고 하네요. 아니, 뭐 세계 6대 전기 발명품이요? 뭐 이런 게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네. 네, 6대 전기 발명품 하면요.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청소기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거 완전 혼수야. 이건 혼수 6대인가? 이거 혼수인데, 혼수. 요즘엔 좀 이제 고급 드라이어까지. 이거는 높은 맛 들어가요.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전기의 상용화 이후 현대 문명의 바탕이 된 것들은 세계 6대 전기 발명품으로 꼽거든요. 네. 바로 모스의 전신기, 시멘스의 계량 발전기, 벨의 전화기, 넌 벨도 없냐? 예. 네, 에디슨의 축음기, 테슬라의 유도 전동기, 그리고 마지막 에디슨의 에디슨 효과까지 이 6가지를 바로 세계 6대 전기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죠. 발명품 자체가 아닌 발명 이론이 6대 발명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건데요. 바로 에디슨 효과입니다. 1884년에 필라멘트 전구를 개량하던 에디슨이 발견한 이론인데요. 훗날 무선 전신에 이용될 만큼 유용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죠. 이야. 아니,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는 일찍이 이런 다양한 전기 발명품들이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용을 한 거죠? 그러네. 우리나라도요, 전기 사용 시기는 서구권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늦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1880년 전후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다양한 전기 발명품들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건 바로 1886년입니다. 아, 좀 늦네. 아니, 잠깐만. 아니, 그때는 조선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기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건 말이죠. 바로 한 통의 편지 덕분입니다. 어떤 편지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이미 전기 발전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2015년 경복궁 안에 있는 전기 발전소 터가 발견되면서 확인됐죠. 야, 2015년이면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선 시대는 당연히 이제 전기가 아예 그냥 있다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야. 1886년 고종 황제는 에디슨에게 조선에 전기를 설치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에디슨은 이를 받아들여 기술자를 보냈대요. 우와, 에디슨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야, 역시 아니, 고정 게스트야. 역시 우리 고정 게스트.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 맞아. 에디슨은 또 웃기지 않아요? 그걸 받고 오케이 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How much? 얼마 줄 거니? 그 결과 경복궁 건천궁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1887년 건천궁 앞마당과 연못 향원지에서 점등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때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일본의 어떤 기술 문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전기는 유일하게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 에디슨이랑 직거래한 거네. 그렇죠. 야.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일제 감정기에 혹시 일본이 깔았었으면 그것도 얼마나 생색을 냈겠어. 맞아. 우리나라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이거나마 우리 때문에 둘이 밝혀진 것이다. 답답해. 고마워할 것이다. 왜 이렇게 얄밉지? 그냥 죽이고 싶다. 얄밉죠, 얄밉죠. 얄미워. 그 얼마나 이런 거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고마워 너 해라. 고마워하지 않으면 불을 끄겠다. 아니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얄미워. 얄밉게 하려고. 아니 눈앞에서 이렇게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궁 안에만 전기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밤에는 컴컴하게 초록불 켜가면서 지냈을 텐데 아니 언제부터 전기를 대중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나요? 우리나라의 전기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기 회사 한성 전기 회사가 세워진 후부터입니다. 저게 한전인가? 그럼. 이 땅에 전기가 들어온 지 11년째가 되던 1898년 미국인 콜 브란과 보스트위크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서울의 전차, 전기, 전화 등에 대한 사업 경영권을 받아내 한성 전기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인 전력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전력 사업으로 서대문 홍릉간의 단선 궤도를 부설하고 1898년 5월 전차 개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 1900년 4월 발전기가 증설돼 종로에 처음으로 세 개의 전등이 밝혀졌습니다. 최초의 민간 전등이 켜진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대부분 수력 발전에 의존을 했는데 이 발전 시설의 3분의 2 이상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요. 야, 뭔가 좀 불안해요. 1948년 5월 14일 우리 전기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5.14 단전 사태인데요.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은 남침을 준비하며 예고도 없이 전력 공급을 중단해 버립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온 나라의 전기가 끊기면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시에 농번기였던 터라서 농가의 피해도 막심했을 뿐 아니라 전력 부족으로 공장들도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일반 가정에도 3부제 또는 격일제로 전기가 겨우 공급됐다고 하니까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아니 그럼 계속해서 전기 사용을 제대로 못한 건가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발전 설비조차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극심한 전력난은 계속됩니다. 1956년까지 미국이 보내준 발전함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다 오다가 당인리, 마산, 삼척 등의 화력발전소를 준공해서 전력난을 점차 줄여나가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961년에는 경성전기를 포함해 3개의 전기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출범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입니다. 아하. 한전의 과거 모습인 거죠. 그렇죠. 전기 3사 통합. 우리나라의 유일한 발전 회사인 조선전업과 배전 회사인 남선전기 그리고 경선전기 등 3대 회사의 통합이 지난 7월 1일에 이루어져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새로 발족했는데 7월 18일에는 그 시무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는데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도 전력 3사 통합과 같은 우리 혁명정부의 과감한 경제 실책을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전기 3사가 통합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경비의 절약을 도모함으로써 전원 개발을 위한 외국 원조도 얻기 쉬워졌으며 합리적 운영으로서 전기 요금을 공평하고 싸게 해서 공공의 이익을 더욱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력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정화된 뒤인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이후 정부의 전원 개발 5개년 계획 시행에 따른 발전 시설 확충으로 제한 없이 전기를 송전하는 그야말로 무제한 송전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도 전기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해방 후 최대 출력. 멋있다. 수력 발전하는 모습. 5.16 이후 강력히 추진해오던 전원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6월 17일 현재의 발전량은 최대 출력이 59만 7천 킬로와트라서
해방 이후 최대 출력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발전기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와 같이 발전량이 풍부해짐에 따라서 지난 4월 1일부터는 무제한 송전을 실시, 각종 생산 공장은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사용 금지도 해제해서 이제는 다리미, 선풍기, 콜러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가 많네. 전력은 농촌에서도 골고루 그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이제 농촌도 전등불을 밝히고 독서하고 즐기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 사정은 앞으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업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산골짜기 어디나 전기가 다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진짜 전기 안 들어오는 시골집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선배님도 이렇게 호롱불 켜고 책 보셨잖아요. 아니요, 호롱불이 아니라 반딧불 잡아가지고. 아, 반딧불을 잡으셨어?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반딧불이 마중 나오고 그랬지, 시골집 갈 때. 형설지공이죠, 형설지공. 형설지공. 됐냐? 깜빡 속았네 또. 자, 이렇게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전국 단위의 모든 국민이 전기를 자유롭게 쓰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르게 됐습니다. 전기 사고 접수실 설치.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는 무제한 송전을 실시함에 따라 도시의 전기 사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대구의 3대 도시에 전기 사고 접수실을 마련, 수용가로부터 직접 사고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처할 수 있게 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콜센터래요, 콜센터. 콜센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모든 전기 사고가 났을 때 서울 지구는 3국에 3111번, 대구는 2국에 11번, 부산은 2국에 6401번에 전화 신고하면 긴급 수리에 응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는데요. 이때부터 전력 생산 방식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최대의 발전 단지를 이루며 새로운 산업 에너지로 등장한 원자력을 국내에 실용화했던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제 원자력 발전이 등장하는 거죠. 1호기의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2번째, 세계에서는 21번째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이 되었죠.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야, 저렇게 생겼었구나. 그러니까. 규모 보세요. 와.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에서 21번째로 핵 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치솟는 국내 전기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허. 그러나 전기 사용량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또 에어컨 같은 고전력 가전들이 각 가정마다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정전이 벌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하네요. 예전에 봐도 정전. 맞아요. 정전이 자주 됐었어요. 맞아요. 그럼 막 이렇게 그 두꺼비집 다시 올리고. 맞아. 올리고. 두꺼비집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이 두꺼비집 어렸을 때 이제 위험하잖아요. 애기들이 만지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두꺼비집을 이렇게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네. 너 두꺼비집 안에 두꺼비가 산다. 잠깐만, 두꺼비집이 그렇게 낮은 집이 있어요? 두꺼비집 의자를 밟고 올라가면은 아. 손이 닿을 수 있을 정도니까. 호기심 많았구나. 네. 두꺼비 있나? 이러면 어떡해. 그렇죠. 제가 두꺼비 이런 양소리를 또 좋아해? 아니요, 싫어했어요. 그걸 아시고 너 안에 두꺼비 살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네요. 엄마가 그 약간 그 동화에 나온 듯한 그 예진이를 그쵸, 그쵸. 환상 속에. 예진 씨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키웠다. 공주님처럼. 맞아. 그리고 동생은 초코송이 해가지고 밑에 그렇지, 과자 주고. 던져주고 한여처럼 생각한 거지. 이렇게. 동생은 초코송이가 그냥 송인 줄 알았을 거야. 그렇죠. 베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갑자기 일로 왔어. 얄미워. 자, 됐어. 에너지 살아났어. 지금 이 분위기 이어가. 자,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1990년대에는 이렇게 자주 정전이 되다 보니까 전기를 아끼자는 절전 캠페인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맞아요.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 여름철이 왔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우리나라 전력 사정은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비 전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1인당 전력 사용량을 GNP로 나누어 본다면 일본이 0.22,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27,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0.39로서 이야, 1등이다.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야, 우리나라 1등한 거 좋은 거 맞죠? 이게 나쁜 건가 봐요, 이건. 이를 불이하면
1,000원을 벌었을 때 일본인이 22원어치의 전력을 쓰는 데 비해 우리는 그 2배 가까이 되는 39원어치의 전력을 쓰는 셈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력 소비,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쓰긴 하네요.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 많이 쓰네요. 정부는 올여름 에어컨 가동을 삼가면서 절전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름철만 되면 예비 전력이 모자라다, 맞아. 막 이러다 블랙아웃 됐다, 막 그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진행들 해보셨잖아요, 뉴스 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네. 2011년에는요, 우려했던 그 일이 바로 벌어집니다. 진짜? 설마. 2011년 9월 15일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일어난 날입니다. 전국 3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1,900여 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이고. 전력 수요 예상치가 빗나가면서 생긴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안에 몇 명 있어요? 안 되죠. 3명. 3명? 네. 그 안에 몇 분 동안 있었어요? 몇 분 동안? 20분. 20분 동안요? 2011년 9월 15일은 기록적인 늦더위를 기록한 날이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폭증했고 오후 3시를 기해서 전력 예비력이 안정 유지 수준 이하로 떨어지자 지역별로 순환 정전에 들어가게 된 거죠. 나 이거 기억나요. 그때 막 수능 수시 원서 쓸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접수 마감을 해야 되는데 대학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마감을 하려는데 정전이 돼버려가지고 맞아. 컴퓨터가 꺼지니까. 이게 난리가 났었어. 거기다 야구 경기도 중간에 1시간 갑자기 이거 전기 때문에 또 맞아. 쉬었다 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 그뿐만 아니라 염색하다가 정전돼서 염색을 반밖에 못하고. 진짜요? 아니, 왜냐면 기계가 돌아가야지. 뭐 하지. 맞네. 반만 했다니까, 반반.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진짜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자, 9.15 대정전 상황은 당일 오후 8시경에 끝이 납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가벼운 문제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아무 대비 없이 맞이한 블랙아웃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았는데요. 정전으로 인한 블랙아웃이 얼마나 위험한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 피해 컸을 텐데. 지난 2003년 8월 미국 북동부 대정전. 낮에도 도시의 모든 기능은 마비됐고 어둠에 파묻힌 뉴욕은 하루 만에 약탈과 범죄의 무법천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대정전은 단순한 불편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몇 년 퇴보시키고 국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대재앙입니다. 우선 취수장 가동 중지로 수돗물 공급이 끊겨 식수도 구할 수 없고 변기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전기 중단 이후 3시간이 지나면 가스 공급도 중단돼 난방과 취사도 불가능해집니다. 기지국이 마비돼 휴대폰 통화는 2시간 만에 불통되고 일반 전화도 18시간이 지나면 마비됩니다. 무엇보다 치안 부재 상태가 지속되면서 약탈과 절도 등 각종 범죄가 폭동 수준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기가 끊기면 나라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네요. 아니, 돈도 못 찾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현금 이출기가 안 되니까. 맞네요. 아니, 뭐야, 이거. 전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리고 또 경제도 이렇게 마비가 되지만 치안에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대정전이 발생하면 물만으로 발전이 가능한 수력 발전으로 복구를 시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오래 걸려. 온 나라를 준전시 상황에 빠뜨리는 대정전. 이번 강제정전 소동이 진짜 대정전을 막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야, 아니 올 여름에는 진짜 덥다고 에어컨 펑펑 틀지 말고 전기를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에어컨을 산지는 꽤 됐지만 에어컨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에어컨을 안 쓰다 보니까 별로 에어컨 바람이 싫더라고요. 저도 좀 그래요. 네. 저도 실제로 에어컨 잘 안 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거 좀 아껴야 돼요. 사실 이 대형 건물들도 조금씩 이제 맞죠? 온도도 좀 올리고. 여기 기수 선배님 아껴야 돼요. 카메라는 좀 꺼주세요. 아, 그래? 원샷만 카메라만 마이크 이거 아껴, 마이크도 꺼줘. 이거 전기 아껴야 돼. 근데 내 걸로 크게 얘기해서 내 걸로 크게 그럼. 들어오게 해. 두 개만 써 이제 앞으로. 그래. 내가 목소리 크게 내면 되지. 나눴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자, 물론 전기를 아끼는 게 맞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는 또 전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만큼 국가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전기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표준형 원전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가 하면 관련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갖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뉴스로 만나보시죠.
울산 울주군에 들어서는 원자력 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이 발전소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APR-1400으로 설계됐습니다. 기존 한국형 원전인 OPR-1000보다 발전 용량이 훨씬 크고 긴 수명에 적은 발전 원가를 자랑합니다. 훨씬 효율이 높네요. 최근에는 본격적인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사전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최종 인증을 받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동 수출에 첫 걸음을 뗀 스마트 원전 역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야, 순수 국내 기술이네. 출력은 대형 원전의 10% 수준이지만 원자로 주요 계통 기기를 압력 용기 하나에 배치해 안정성을 10배 이상 높였습니다. 국토가 넓고 도시가 떨어져 있어 송 배전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국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 건설 그리고 부품기 제작 기술은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원전의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기술력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APR-1400의 경우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해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한국형 원전들이 앞서가는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기를 수출해서 오일머니를. 그러니까. K 전력 기술. 야.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자랑스러운 거지. 그렇구나. 야, 우리 아빠 보일러 만들어요. 우리 아빠 지그지끼거든요.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전기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이 전기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환히 밝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늘 불편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전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하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기는 아끼고 추억은 아낌없이 나눠드리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전기 아끼라고. 이제 조명 너무 많이 켰어. 다 이제 다 조명. 꺼주세요. 그 소영이 아니, 거. 저는 아니요. 내 건 켜지고 선배 거 꺼. 그러니까 소영이 것도. 어차피 여기 많이 탔어. 오케이. 그래. 소영이 거는 켜주고 예진이 거 켜주고 저 거랑 내 거랑 이제 진영이 거는 좀 꺼서 아껴. 저도 켜주면 안 돼요? 켜고 내 것만 끄고 내 것도 그냥 다 내리신대요 이제. 감독님들이 마이크도 말 좀 그만하래. 이건 지금 너무 많이 탔네. 라디오로 가요, 그냥 라디오. 조용히 하래요 그냥. 아니 마이크 이건 아껴요 배터리. 아유, 정말. 차가운 진지를 가지고 왔나? 그 사랑 때문에. 오, 왜 저래? 코는 왜 막으시는 거야? 냄새 나세요? 아니,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너무 날숨이었어. 근데 나도